안녕하세요. 찌질혁명입니다. 오늘은 자기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을 갖는 방법, 자기 실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실현이란 자신을 느낀다, 솔직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한다, 흥미와 관심을 갖는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타인을 배려한다, 애정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충족감, 성취감, 만족감을 느낀다. 와 같이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그것을 행동의 동기로 삼는 것입니다. 자기 실현하며 살아간다면 인생은 살아볼 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자기 실현의 반대는 유아적 의존 욕구, 열등감, 증오심, 자기 집착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날 존경할까? 멸시할까? 이런 관점에서 살아가는 게 자기 집착입니다. 자기 집착하고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있으면 자기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자기 실현의 기쁨을 느낀다면 상처가 치유되고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열등감이나 증오심도 점차 옅어질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가 높아져서 의존심도 사라질 것입니다. 의존심에 마음을 뺏긴 사람은 결국 늘 자기 집착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처한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만약 현재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집착도 사라질 것입니다.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외부의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면 우울한 감정도 줄어들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될 것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인 앨런 랭거는 마음 챙김이라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게 증가할수록 우울한 감정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걸 발견하고 깨닫는 생활을 하면 자기 실현이 가능합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 대상은 아무 것이라도 좋습니다. 열등감이 심각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에만 관심이 기울어져 하늘이 맑은지, 낙엽이 떨어지는지, 출근길이 평소와 다르진 않았는지, 학교 선생님의 옷 색깔이 어떤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현재를 즐길 수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열등감이 있다는 건 살아가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울한 인간이 되는 것, 바보 취급당하지 않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자기 실현해야 합니다. 앨런 랭거 교수는 실험을 한 가지 했는데요. 축구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축구를 자세히 관찰하고 거기에서 무언가 새로운 사실을 깨달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을 3가지로 나눴는데요. 3가지만 깨닫는 그룹, 6가지만 깨닫는 그룹, 9가지만 깨닫는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그룹 다 결국 축구에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었고 전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9가지를 깨달은 그룹이 축구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어떤 대상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깨달을수록 그 대상을 좋아하게 되고 자기 실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한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의 관심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특징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아이를 유심히 관찰하고 무언가를 발견하고 깨달으려 노력해 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럼 아이에 대한 분노도 줄어듭니다. 현재를 본다면 감정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란 과거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책 읽는 걸 싫어한다면 책 표지 색깔이 어떤지, 저자의 직업이 무엇이고 그동안 써온 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저자의 이름이 이쁜지, 문장이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봅니다. 지금까지는 한 가지 관점에서 사물을 보아왔다면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분석해 봅니다.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면 도대체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지 분석해 봅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거에 내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과 비교해 봅니다. 학교 가는 게 싫다면 내가 교실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어느 쪽 발로 먼저 내딛는지 발견해 봅니다. 그리고 교실에 들어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는지, 가장 친한 사람을 먼저 보는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먼저 보는지, 칠판을 보는지, 내 사물함을 먼저 보는지 한번 발견해 봅니다. 그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발견해 보면 자기 실현이 점점 이루어집니다. 자기 실현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집착은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눈으로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정관념이고 선입견이고 편견입니다. 그냥 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자동적으로 생각하면 과거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앨런 랭거 교수가 말하는 마음챙김이란 선입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새로운 걸 깨닫는 것입니다. 즉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갈 때 상처가 치유되고 현재를 살아갈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다양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마음속 상처가 늘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현실 변화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실현하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인간은 오랜 세월 지나해 오면서 외부 환경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적응을 해야 인간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은 외부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때 DNA에서부터 즐거움을 느끼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연기하는 게 아닌 내면의 순수한 관심과 흥미, 즐거움을 느끼게 될 때 자기 실현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사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왜 한국의 현실이 이렇게 되었는지 역사에 관심을 가져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당시 주변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 또 오늘의 헬조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봅니다. 또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웃나라 일본은 어땠는지, 중국은 어땠는지, 이렇게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중심으로 매사에 접근해 봅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완벽하게 그런 식으로 사실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집착입니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발견하는 것이 자기 실현이고 자기만의 인생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역사에 관심을 가져봤다면 현실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에 살아간다는 실감이 생기고 마냥 한국이 싫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고 새로운 특징을 발견해내는 것, 그게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자기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자기 이외의 문제에 흥미와 관심을 갖는 방법입니다.